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됐고 그저께는 미국의 GDP가 이제 나왔습니다. 두 지표 모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켜 줬는데요. 다만 어제 PCE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는 충족을 시켜 줬지만 이제 연준 위원들의 그 잇따른 좀 강성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가끔씩 제가 인용해서 그 뭐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보통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올 때 주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는 이 연준 위원이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춰야 한다, 늦출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왔고요. 또 블룸버그에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볼티모어에서 교량과 선박 충돌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구 운영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물류비 인상이라든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고서가 이제 그저께 나왔다고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직은 한 5대5 이제 가까이 팽팽한 느낌이 있지만 조금씩 6월 금리 인하 그 예상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그 페드워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PCE가 나오기 전에는 55%까지 떨어졌었어요. 7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55%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PCE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다시 60% 넘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은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그 시장의 예상치가 좀 더 우세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약간 경계심으로 PCE 지수 보고 지나가자고 했던 이 증시가 PCE가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와 부합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는 도움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침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FOMC에서 연준의 이제 연준 위원 한 명만 태도를 바꿔도 그 미국 FOMC의 점도표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그 예상이 연 3회에서 6, 9, 12월이었거든요. 근데 연 3회에서 9월, 12월로 이제 그 연 2회로 금리 인하 예상치가 이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상반기는 물 건너 가는 거고 7월도 아니고 이제 9월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6월보다는 9월이 좀 더 합리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려면 시장의 이제 경기가 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데 뭐 GDP 고용지표 다 잘 나오고 있고요. 물가 여전히 높고요. 금리를 낮출 만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거죠. 증시를. 여기에 그 국제유가가 지금 83달러대까지 갔는데 6월 금리 인하 예상이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70달러대에서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10달러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일단 6월에 금리를 한번 낮추고 대신에 금리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추고 조금 지켜보다가 한 번 더 낮추고 지켜보다가 더 낮추고 이렇게 가는 거 완만한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지금은 9월 쪽으로 조금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 이제 지금 지나치게 증시가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는 5월에 FOMC, 그러니까 4월 30일 날부터 5월 1일까지 열리는 이 FOMC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증시는 역시 횡보 또는 약간의 조정이
뭐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한 달, 4월 한 달 동안에는 종목 이슈로 일단 갈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이를테면 반도체가 뭐 잘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들 움직이는 것도 좋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고,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PCE 또 GDP 거기다가 휴장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안전하게 이른바 안전빵으로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좋아지고 있는,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애들을 이제 골라서 매수를 하는 그런 한 주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나, 사실은 이 종목들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잘 가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는 거를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강할 때 더 강하고 약할 때 안 빠지고, 그건 반도체가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도 좀 그러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 끝에는 다시 바이오도 올라갈 거고요. 또 2차 전지 좀 들썩거리다가 다시 눌리고 있는데 또 잘 갈 겁니다. 뭐 방향성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부터 보면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네이버를 1077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1000억 원 넘게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밑에 보시면 LNF. 지금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팔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 아래쪽에 에코프로머티 정도가 있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아주 과하게 빠져있는 그런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빠져있고 빠질 만큼 딱 정확하게 이평선들 탁탁 지켜가지고, 어제도 에코프로 보여드렸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반등을 할 때는 당연히 수급이, 불쏘시개가, 에너지원이 있는 종목부터 간다. 에코프로머티 좀 잘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들을 팔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또 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융을 다 판 건 아니고 이번 주에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에 외국인들 관심이 쏠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LG생활건강,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제철, CJ, HMM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네이버, 자동차, 셀트리온 정도를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무려 1조 6,085억 원어치, 1조 6천억 원어치나 샀어요. 삼성전자를. 거의 삼성전자 집중 82,400원까지 올라왔고 9만 원 갑니다.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자, SK하이닉스 세상에 18만 3천 원까지 왔어요. 20만 원 코앞에 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1년 전에 7만 원대 벌벌 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뭐 20만 원 간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가 이 사이클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기도 한데, 반도체가 한 사이클 돌아서 지금은 뭐 극강의 시장 뭐 최선두에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시 세 번째도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 세 종목에 뭐 반도체가 그냥 집중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로템, 삼성물산, 또 삼성전자 우선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 LIG 넥스원, 한국전력까지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 볼까요? 기관들은 뭐 인버스 종목 빼고는 KB금융,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LNF, 한국전력, 삼성물산, HD 현대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은행, 기아, 한미반도체. 자, 이제 자동차 팔고 있죠? 금융 팔고 있죠? 기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LNF, 반도체 중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좀 고점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에 딱 보면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습니다. 3,766억 원어치를 샀고요. 하이브, 셀트리온, LG 생활건강, 현대로템, LS, NC소프트, 호텔신라, 카카오, 이수페타시스, LS 일렉트릭,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S. 저는 이 기관들 매수 종목들 중에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호텔신라,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최근에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종목들을 기관이 담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담았는데 금융투자가 담았다면 단기간에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연기금이 담았으면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ETF 두 종목을 연기금 덜었어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짧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왔으면 그 다음번에는 좀 다른 애들, 뭐 고배당저 PBR,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고, KB금융도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기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차, LIG넥스원, 한미사이언스, DB손해보험,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 종목들을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자동차 좀 길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는데 이것도 이제 연기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샀을까? KB스타 200 이 종목은 뭐 빼고 포스코홀딩스를 종목으로 많이 샀네요. 자, 두 번째 종목 LG 에너지솔루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2차 전지가 또 많이 눌린 상황에서 다시 또 2차 전지 쪽으로 순환매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연기금은. 그리고 셀트리온도 샀죠. 그리고 베트남 ETF, 은행 고배당 ETF, 그죠? 그리고 삼성 SDI.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연기금은 길게 중장기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 한미반도체, LG 생활건강, LS 일렉트릭,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우선주, APR까지를 연기금이 배수했습니다. 자, 개인 볼까요? 삼성전자를 무려 1조 9,498억,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 두 번째, 셀트리온 세 번째. 지금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애들을 역시 개인들이 물량을 대주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하이브,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카카오,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삼성 SDS, LS 일렉트릭. 자, 적어도 개인들이 이 매도 많이 한 왼쪽에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 두 종목이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당연히 주가가 잘 가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 자,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NF, LG화학 이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은 개인이 샀죠. 좀 전에 연기금이 샀고, 그러니까 연기금과 개인이 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어차피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잘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거죠.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바뀌고 외국인 기관으로 이제 이 매수해주는 주체가 바뀔 때, 그때니까 뭐 한 주 정도 더 눌렸다가 좀 더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개인들이 APR도 샀죠. LG전자, 기업은행, 신한지주, 하나투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은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개인들과 연기금의 매수 관심,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좀 엇비슷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449억 원어치 팔았고요. HLB 제약, HPSP, 레고캠바이오, 파마리서치, 에이직랜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젤,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제약, 메디톡스, ABL 바이오, QRT. 완전히 외국인들은 바이오를 집중, 매도.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왔죠. HLB들 중심으로 레고캠바이오, 파마리서치 등등 휴젤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일 많이 일단 던졌고 지난주에 엔터도 들썩거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순매도 우위를 JYP 엔터가 매도 우위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럼 뭘 샀지? 제일 많이 산 게 하나마이크론 1043억 원. 아, 반도체 종목들을 샀나 보다. 에코프로 581억 원어치 순매수. 주 후반부에는 조금 매도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한 주 통으로 봤을 때는 지금 581억 원 매수 우위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제가 어젠가 그저께 방송에서 지금 이 매도 물량들은 주가를 빼겠다고 하는 그런 공격적 매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거래량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가 움직이긴 움직일 텐데 짧게 보면 코스닥 2차 전지가 좀 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잘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그러면은 제가 예상하는 이 주가 상승의 초입은 2분기 후반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알테오젠, 네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HLB 생명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한 주를 통으로 봤을 때는 400에서 500억 정도의 매수 우위. 그러면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주가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뭐 매도를 하더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는 다시 원익 IPS, 가온칩스, 이오테크닉스, 그 밑에 제주반도체, 솔브레인, 파크시스템스, 유진테크 줄줄이 이제 뭐 반도체 IT 종목 쪽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반도체 쪽을 많이 관심 갖고 산 게 맞고요. 자, 바이오가 돌아서게 되면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간에 이제 재룡전기나 뭐 에코프로 BM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역시 코스닥도 2차 전지가 돌아서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기관들 제일 많이 팔았던 종목은 역시 엔젤 로보틱스 상장주, 신규 상장주인데 주가는 잘 가고 있죠. 이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한 달에서 한 뭐 길면 3개월 정도의 수급 불안정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주가가 보통 빠집니다. 근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주가가 지금 일단은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이 이렇게 한 개 종목이 수급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관심을 받으면 다른 종목들이 좀 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죠. 신규 상장을 하면서 나온 이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이제 못 가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나 뭐 다른 중소형 로봇주들로 골고루 다시 또 뿌려지는 그런 느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지켜봐야 하는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HPSP 두 번째 많이 팔았고 위메이드, 리노공업, 엔캠, GST, 파크시스템스, 가온칩스, 이오테크닉스, J2K 바이오, 사피엔 반도체, 솔브레인, 넥스틴까지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파는 걸 보면 반도체를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면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반도체가 다시 조금 조정 또는 눌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관은 뭘 샀지? 삼천당제약 제일 많이 샀고요. 632억 원. 삼천당제약은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견조하죠. 14만 원 정도에서. 에코프로비엠 433억 원. 알테오젠 395억 원. HLB, ISC, JYP 엔터테인먼트, 동진세미캠, 에코프로, SM, 원텍, 휴젤, 비올, 대주전자재료, 테크윙.
매우 흥미롭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딱 세 종목 포함되어 있고요. 바이오도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HLB, 휴젤 골고루 대형주들 잘 가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반도체. 딱 하나 JYP 엔터가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잘 예상하기 좋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딱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업종에 집중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수 종목이.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도 역시 엔젤 로보틱스 제일 많이 팔았고요. 삼천당제약, 아프리카 TV, WCP, 파크 시스템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셀트리온 제약, ST팜, 레이, 우주 일렉트로, 사피엔 반도체, 인터로조, 메드팩토, GST를 많이 팔았네요. 엔젤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뭐 바이오도 좀 큰 종목들이 있고 반도체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2차 전지도 WCP 같은 종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 업종 중에서도 그러니까 잘 가던 업종 중에서도 약간 최근 관심을 못 받고 있던 종목 쪽에 매도가 집중됐다면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종목이 뭐지?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샀고요. 119억 원, 에코프로 BM 111억 원, HLB 109억 원, 테크윙 104억 원. 이 네 종목인 거죠. 역시 뭐 2차 전지 바이오, 뭐 반도체 뭐 이런 쪽들이 관심을 연기금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 SM, 비올, ISC, 휴젤,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JYP 엔터테인먼트, ABL 바이오, 두산테스나. 역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JYP 엔터를 보면서 SM을 보면서 그래. 엔터가 최근에 들썩일 때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었구나 하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삼천당제약 1022억 원, 알테오젠 905억 원, 에코프로 750억 원, 에코프로 BM 634억 원, HLB 생명과학 429억 원, 원익 IPS, ISC, 제주반도체 여기까지만 딱 보면 방금 제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연기금 말씀드리면서 딱 요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근데 그 애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탁탁탁 마치 뭐 정리해 주듯이 바이오는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HLB 생명과학을 대거 팔았고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대주전자재료 요 세 종목을 팔았고요. 반도체도 원익 IPS, ISC, 제주 반도체, 좀 밑에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가온칩스, 이오테크닉스. 지난주에 시장을 움직였던 그 종목들 개인들이 팔았고 이 종목들, 이 업종들이 결국 다음 주에도 잘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하나, 재룡전기, 또 한 종목 정도 더 추가하면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뭘까? 엔젤 로보틱스 1277억 원, HPSP, HLB 제약, 레고캠 바이오, 위메이드, JYP 엔터테인먼트, J2K 바이오, 제이오, 리노공업, 주성 엔지니어링, 사피엔 반도체, QRT, WCP, 레이크 머트리얼즈. 비슷한데 뭐 비슷한 업종인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이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재가 날아갔죠. 악재가 나빠서가 아니라 불확실했기 때문인데 그 불확실했던 재료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눌렸던 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 계속 신고가 쓰면서 갈 그런 강한 에너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4월 30일 날 FOMC가 있는데 이게 좀 불확실해 보여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어떤 방향을 잡느냐 재료가 날아갔느냐 아니면 불확실한 재료가 다시 다가오느냐 어느 쪽을 컨택하면서 보느냐 이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방향도 다르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보면서 이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구나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지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이렇게 이런 종목들로 가는 거구나를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 지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그거를 수급이 증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일단 평소에는 보통 때 지금 회원들이 신청해 주시는 종목을 뭐 받아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30분 정도를 30분 한 30분 안팎이 가장 좋거든요. 이 보기도 지루하지 않고 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일매일 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신청해 주시는 종목들이 한 적을 때 세 종목에서 많으면 한 일곱 종목 정도가 되는데, 그 종목들을 다 소개해드리기도 좀 어렵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독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게 평일에는 좀 어렵고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주말에 해드려야 되는데, 또 주말에는 이거 좀 봐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하면서 다른 약속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일은 지금 뭐 이번 주 중에도 뭐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댓글을 써주시고, 그래서 일반 구독자들 신청을 좀 받아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침에 일반 구독자 뭐 일반 구독자분들과 또 회원님들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뭐 회원님들 시간 신청해 주시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좀 종목 수를 확대해 가지고 아주 자세히 시간을 막 할애해서 보는 그런 것보다는 좀 짧게 해서 다양한 종목을 한 30분 정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 종목을 10분씩 해서 세 종목, 네 종목이 아니라 한 3분 정도씩 잡아서 한 열 종목 정도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한 일곱, 여덟 종목 정도가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 가볍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뭐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릴 테니까 신청해서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뭐 몇 분 정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10종목 정도 해서 종목 분석하는 영상을 내일은 좀 만들어 볼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